안녕하세요. 탑티어 주식방송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해당 영상은 내일 6월 10일 관심 종목 브리핑 영상입니다. 자, 오늘 지수가 조금 빠졌죠? 뭐 지수 빠지는 게 하루 이틀 일도 아니다 보니까 뭐 그렇게 크게 와닿진 않지만 뭐 이제 기간 수급, 외인 수급 좀 받쳐주고 빠지네요. 미국 시장 좀 크게 상승해주고 하면 뭐 알아서 전고점을 트라이하러 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시장 주도주, 어제 강한 음봉으로 마감을 했던 두산중공업, 대한전선. 오늘 두산중공업 제가 설명드린 뭐 관점으로 좀 매매 포인트 잡으신 분들이라면 괜찮은 수익 구간이 많이 나오지 않았나 싶네요. 시장을 주도했던 주도주들이 첫 5일선을 터치한 다음날 생각보다 높은 확률로 강한 반등이 나온다. 희대의 종목들로 예시를 들려드리면서 설명을 드렸었죠. 한국파마 5일선 터치, 강한 음봉, 강한 반등. 이트론 이런 구간이죠. 5일선 터치, 다음날 강한 반등. 하나투자증권 5일선 터치 후 다음날 강한 반등. 동방 보나 마나 하겠죠. 5일선 터치 후 강한 반등. 요 구간도 마찬가지고요. 이처럼 시장을 주도했던 주도주들은 또 나름 일관성 있는 패턴이 있습니다. 두산중공업도 오늘 그 패턴 중에 하나가 아니었나 싶고요. 저점 대비 한 15% 상승을 했던 종목이죠. 저도 오늘 그런 관점에서 특히 이 종목이 어제 시간에서 4% 빠졌는데 오늘 개파락은 한 마이너스 2% 정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매매 포인트를 잡고, 물론 새벽에 이라크 관련 찌라시, 원전 관련 또 호재 뉴스가 있긴 했죠.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해서 매매 포인트를 잡았었던 거고요. 시가 베팅, 생각보다 바로 시세가 나와서 짭짤한 수익, 또 괜찮게 수급이 들어온다 생각을 해서 바로 재매수를 했었어요. 혹시 더 가나 눌림 구간 공략을 했지만 안가 손절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핑계를 대자면 평상시 같으면 이런 구간에서 눌림 공략을 더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지수가 아침부터 매도세로 일관을 했죠. 보시는 것처럼.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부터 이렇게 매도세로 일관을 하다 보니까, 야, 네가 아무리 시장 주도주라고 하더라도 오늘 조정 구간에 있는 차트인데 아침에 시세 줬으면 꺾이지 않을까, 이런 관점으로 손절을 했는데 더 가더라고요. 좀 배는 아팠지만 어쩔 수 없죠. 뭐 이런 것까지 다 잡을 수는 없으니까, 그쵸? 어찌됐든 시장 주도주는 또 이런 패턴이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은 앞으로 공략을 하시는데 괜찮은 도움이 되시겠죠. 대한전선 어땠을까요? 이 종목은 어제 하락을 했지만 5일선을 터치하지는 않았습니다. 드디어 오늘 5일선을 터치했네요. 이후에 주가 움직임이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움직일지. 눈치 빠르신 분들이라면 오늘 종가상에 좀 매수를 하지 않았을까. 뭐 저도 살짝 발을 담궜는데 또 시간에서 공교롭게 갭이 좀 떠주네요. 내일 이 종목의 주가 움직임을 좀 지켜보면서, 이 종목 역시 엄청난 거래대금으로 시장을 이끌었던 종목이죠. 관심있게 지켜보면서 편입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다른 시장 주도주죠. 지금은 조정 구간에 있는 HMM. 이 구간부터 이 구간까지 상승은 프로그램 매수세만 잘 체크하시면 누구나 생각보다 편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유효하죠. 어제도 그랬고요. 물론 이후에 프로그램과 상관이 없이 다른 수급으로 주가가 움직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여지껏 최근은 같은 패턴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점, 이 종목의 특징이죠. 오늘 이 종목의 프로그램 단 하루도, 단 한순간도 양전환한 적이 없습니다. 이런 종목을 오늘 고점 높은 구간에서 무리하게 매매할 필요는 없겠죠.
항상 종목의 특징 패턴을 좀 알아두시면은 어떤 관점을 갖고 매매 전략을 세울지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특히 시장 주도주 역할을 했던 종목들인 만큼 이렇게 죽을 수는 없다는 거. 죽을 때 죽더라도 강하게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좀 기억해 두시고요. 아직 이 종목이 죽으러 가는 건지 전고점을 트라이하러 갈 건지는 아직 더 지켜봐야 되겠죠. 어쨌든 시장 주도주였던 종목인 만큼 당분간은 당연히 관심 종목에 좀 편입해 두실 필요가 있다. 자, 오늘 또 다른 좀 강했던 종목 바로 셀리드입니다. 자, 이 종목을 좀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이, 만약 어제 이 종목을 매수 포인트를 잡았다면 어디가 급소자릴까요? 이런 박스권을 돌파하는 10만원 라운드 피겨, 이 구간을 돌파하는 구간이 당연히 급소자리였겠죠. 근데 이 종목이 특별한 확정된 재료를 띄우고 상승을 하고 있는 종목은 아닙니다. 이쁘게 차트 모양 만들어 놓고 거래대금으로 넘기고 있는 종목이죠. 물론 이 종목이 백신 관련주라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이고, 우리가 원하는 건 확정된 관련된 재료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던 종목. 그랬던 종목을 오늘 이 종목을 공략을 한다면 어디가 급소자리였을까요? 이미 단타를 치시는 분들이란 잘 아실 겁니다. 여기 있는 빨간 선, 바로 어제의 고점입니다. 이 구간을 돌파하는, 특히 어제의 고점을 돌파하는 구간이 단타로 접근할 때 가장 큰 매수 급소자리입니다. 한번 돌파 후 지지, 재돌파 후 다시 지지, 세 번째 돌파, 이 구간이 두 번째 급소자리가 되겠죠. 이렇게 높은 차트에 있는 종목을 단타로 접근을 할 때 이런 매매 포인트 전략을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으시고요. 무엇보다 설명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바로 거래대금입니다. 이미 오전 중에 어제 거래대금에 육박하는 거래대금이 터지고 있었죠. 그 말뜻은 오후에 어느 정도의 거래대금만 받쳐주면 어제 거래대금을 훨씬 능가하는 거래대금이 터진다. 그 말뜻은 거래대금이 더 큰 거래대금이 터질수록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 타점을 잡고 접근하신 분들이라면 이런 시세를 먹을 수가 있는 거겠죠. 자, 이 종목을 만약 내일 특별한 또 재료 없이 공략을 한다면 어떤 관전 포인트가 좋을까요? 당연히 첫 번째는 오늘의 고점, 이게 이제 어제의 고점이 되겠죠. 내일 되면은. 두 번째 타점은 단타에서 지지 저항을 활용한, 보이시죠? 저항, 지지. 이 종목은 11만 5천원 같은 경우가 좋은 지지 구간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구간에서 어떤 모양을 보여줄지는 한번 주가가 밀린다면 확인하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고요. 여기에 더 하나 더 바로 거래대금이겠죠. 오늘 거래대금과 유사한 오늘 거래대금을 넘어서는 거래대금이 터진다면 얼마든지 더 큰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죠. 이런 관점 포인트로 좀 접근을 하신다면 이렇게 높은 구간에 있는 종목도 얼마든지 공략 포인트를 잡을 수 있다는 점 잊지 마시고, 특히 단타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알고 계실 필요가 있으실 거라고 봅니다. 자, 다음은 쌍방울 할인. 오늘 이스타나 항공 관련 재료로 좀 크게 상승을 한 종목입니다.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재료는 아니지만 어찌됐든 거래대금이 4천억, 2,500억 꽤나 많이 터졌죠. 추가적인 재료가 어떻게 붙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터진 거래대금이 있는 만큼 당연히 당분간은 좀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고요. 차트로 접근을 하면은 앞에 넘을 산들이 꽤나 많이 있죠. 이런 부분을 돌파하려면 더 큰 거래대금이 받쳐줘야 된다는 거. 할인 역시 마찬가지죠. 물론 쌍방울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앞전 높은 산을 돌파해야 된다는 거. 마음에 드는 점은 역사적인 거래대금. 이런 관점 포인트로 좀 며칠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추가적인 재료가 붙는지 여부도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유일한 테마가 하나 있었다고 하면은 윤석열 관련 테마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쵸? 이런 기사가 좀 있었죠. 윤석열 첫 공식 행사.
아침에 단타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이런 재료를 미리 숙지하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고요. 그렇다면은 이 수많은 윤석열 관련주 중에 어떤 종목을 골라서 매매 포인트를 잡아야 될까요? 그냥 아무거나 찍으면 되나? 그럴 순 없죠. 예. 저라면 이런 관점 포인트를 갖고 공략을 하겠습니다. 1번, 기존에 가장 강했던 원래 대장주. 2번, 최근에 신규로 등장한 강한 종목, 거래대금이 받쳐준. 마지막으로 이쁘게 만들어진 차트를 갖춘 종목. 이 세 가지 조건을 다 갖춘 거라면 그 종목만 보면 되겠죠. 자, 원래 강했던 대장주 애니동률이죠. 오늘 생각보다 탄력 있는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자, 최근에 신규로 등장한 가장 강한 종목들 뭐가 있습니까? 제 기억 속으론 클라우드예요. 상승률 괜찮았죠? 리더스 기술투자, 자연과 환경, 차트 이쁘게 만들었네요. 자연과 환경은 웹스, 시세가 꽤나 크게 나왔습니다. 그쵸? 최근에 강했던 종목이니까. 자, 이처럼 어느 정도 종목들을 추려서 어떤 종목을 골라야 할지 전략을 좀 세우신 다음에 그거 위주로 강하게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 종목 위주로 공략을 하시는 게 테마주를 공략하는 기본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에 차트까지 이쁘게 만들어줬다면 더 큰 상승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애매한 종목들을 잘못 고르게 되면은 오히려 다른 종목 상승하는데 시세도 못 먹고 소외감을 느낄 수 있는 만큼 테마주를 공략할 때는 이런 관점 포인트도 있다는 거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대원전선 같은 경우는 오늘은 특징주를 자, 구리 가격 상승에 이런 상승이 나왔다고 기사화됐지만 사실 구리 가격 상승이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아는 사람은 다 알죠. 대원전선이 윤석열 관련주라는 거. 그런 관점에서 오늘 좀 상승이 나오지 않았나 싶네요. 특히 거래대금이 3천억 이상 많이 터졌죠. 뭐 애니능률도 3천억 이상. 앞으로 윤석열 관련주들은 거래대금이 이렇게 터져준다면은 당연히 단타를 하는 입장에서는 관심 있게 볼 수밖에 없는 테마주입니다. 특히 윤석열 전 총장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는지, 대선을 공식화한다든지 아니면 정책 관련을 뭐 언급한다든지 이런 기사들을 좀 실시간으로 체크하시면서 뭐 실시간 카톡방, 뭐 찌라시, 텔레그램방 여러 가지가 있죠.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하시면 남들보다 일반 개미보다는 조금 발빠르게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정치 관련 테마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더더욱 관심 있게 좀 지켜보셔야 되겠죠. 그런 뉴스가 또 발빠르게 매수 타점을 잡을 수 있는 또 기회가 될 수도 있는 만큼 그런 관점으로 좀 준비해 보시길 바라보고요. 자, 지수 상승이 조금 힘에 부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대형주들이 좀 힘을 내줘야 되는데 지수가 빠지니 대형주들이 힘을 내기가 좀 어렵겠죠. 당연히 삼성전자도 잘 버티고는 있으나 좀 상승에 힘이 붙으려면 매수세들이 좀 강하게 수급이 좀 들어와야 될 것 같고요. 뭐 카카오, 나홀로 독약 청청인가요? 차트 모양이 정말 예사롭지 않습니다. 그쵸? 어디까지 뚫고 갈 기세인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 외에도 뭐 우리나라 대형주들이 조금 상승을 이끌어 줘야지만 지수가 고점을 뚫고 신고가에 도달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뭐 좋은 날이 곧 오지 않을까 싶고요. 자, 오늘 관심 종목 브리핑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잊지 말아 주시고요. 내일도 돈 많이 버시는 하루 되시길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